북극과 맞닿은 아이슬란드. 그런데 이곳은 알고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 전체가 커다란 화산섬인 아이슬란드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섭씨 100도에 육박하는 거대한 용천이 뿜어져 나옵니다. 과거 아이슬란드 제빵사들은 이 땅을 황무지라 여겼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오븐에 넣을 장작 한 겹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이곳에선 매일 빵이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온천을 오븐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Fully packed. Very nice. Very nice. The best bread in the world. Yes. Really good. Try it. Marvelous. Marvelous. 제빵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빵, 룩브라우트입니다. 천둥빵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 빵은 북유럽의 흔한 호밀을 주 재료로 우유와 밀가루, 설탕 등을 첨가해 만듭니다. 다량의 호밀이 들어간 탓에 먹고 나면 천둥 같은 방귀가 나온다 해서 천둥빵이라 부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한데 섞은 뒤에 준비해둔 우유팩에 담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빵을 잘 익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곳 화산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초당 11억 킬로칼로리. 제빵사 라그나송에게 이 천연 오븐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섭씨 100도에서 24시간 쪄내야 하는 룩브라우트와 같은 빵을 연료비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슬란드엔 780여 개의 온천이 있고 그곳 어디서든 요리가 가능합니다. 빵은 물론 삶은 달걀도 문제없죠.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오랜 시간 온천열로 쪄낸 룩브라우트는 오븐에서 구운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특유의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청어와 같은 음식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내죠. Smiraki. It's really the best. God. 이 기발한 음식은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지혜와 창의성으로 요리를 만들어 온 인류. Robert. Probeer ik. 그래서 우리는 요리 인류입니다. 당신에게 빵은 무엇입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한 끼의 식사?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 전 세계인의 주식. 누군가에겐 권력이었고 찬란한 문명이었으며 구원이기도 했던 빵. 이것은 요리하는 인류,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내노라 하는 제과 제빵사들이 총 출동한 월드 페이스트리컵 대회. 제과 제빵의 왕좌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초콜릿과 케이크 등 총 6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경기. 승리의 관건은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움과 상상을 뛰어넘는 맛. 이미 제과 제빵은 단순한 요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된 빵의 세계. 과연 그 시작은 언제 어디서부터였을까요? 태고 쪽 모습을 간직한 사하라.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베르베르 유목민의 삶은 수천 년째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샤우 씨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막에서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조차도 물 한 방울 낭비하는 법이 없죠. 그들은 단 한 컵의 물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바로 빵입니다. 빵은 밀죽이나 국수를 만들 때보다 5배 이상 물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تفضل من ساعة نغط ديور يخمر عاد قيمة ساعة نغط ساعتين دي يخمر دتك غير منوتي قفاي حماس حبوش نيك ملح دتك غير منوتني قفاتين و مشوري أنا مشوري صيح مدي حبوش قزدان نسقلب الديار نكي نرس دي غفاس يفلان نكي نودي سي منطي الرساكال. 재 속의 음식을 익히는 건 베르베르족의 오랜 전통으로 문명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사용해온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인류는 이미 3만 년 전부터 이와 같은 형태의 빵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갈 길이 먼 유목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빵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시대, 문명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평소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최초의 빵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부푼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오늘날에도 압도적인 규모와 장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음식 연구가 마그다 엘 메다위 역시 이 경이로운 매력에 빠져 수십 년째 이집트 고대 요리를 연구 중입니다. 파라오 신전 뒤의 곡물 보관 창고. 이 허름한 유적지 한쪽 구석에 그녀를 매료시켰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빵의 흔적입니다. عندنا أنواع مختلفة من الفخار كانت بتستخدم في عمايل الخبز. على المثال ده المثال للفخار اللي احنا كنا بنخبز فيه العيش. حتى لسه لغاية دلوقتي عندنا بقايا من العيش لسه موجودة. 이 토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과학 지식을 갖추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풍부한 곡물 생산을 바탕으로 이미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빵 먹는 사람들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빵 먹는 사람들의 후예, 오늘날 이집트인들도 빵을 많이 먹습니다. 이집트 국민의 연간 빵 소비량은 1인당 무려 200kg.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먹는 빵은 A씨,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하루 2억 개의 빵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종류의 빵을 먹었을까요? (4500년) 전 고관 대신에 미용사로 큰 명성을 떨쳤던 티. 오늘날 그의 무덤은 당시 상활상이 그려진 벽화로 아주 유명합니다. 역시 곳곳에 빵이 보이는군요. 당시 이집트에는 40여 개의 각기 다른 맛과 형태를 가진 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의 주인은 파라오였죠. 하루 1000개의 빵을 진상받았던 파라오를 시작으로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수의 빵이 지급됐습니다. 파라오 절대 권력 아래 시행됐던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 피라미드 노동자 수만 명 역시 노동의 대가로 빵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그들이 먹던 빵이 오늘날과 같은 발효로 부푼 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죽이 부푼다는 건 빵의 맛과 영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입니다. 발효의 원리가 밝혀진 건 불과 160년 전. 그렇다면 6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발효빵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할머니는 밀을 갈고 있습니다. 고대 방식 그대로 빵을 만드는 중이죠. 보통 빵은 밀가루와 소금, 물,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 만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빵엔 이스트 대신 이것을 넣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종입니다. 빵 이스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효모 기술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우연한 발견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생물이 빵 반죽에 유입돼서 스스로 성장하면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빵을 부풀게 한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빵굼터입니다. 그런데 벽화를 잘 보면 맥주를 붓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빵굼터에는 양조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빵 만드는 도중에 맥주가 흘러들어가는 일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맥주 덕분에 발효빵이 탄생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의 발명이 또 다른 발명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토기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12,000년 전 선사시대부터 그 흔적이 남아있죠. 마그다 엘메다위는 이 토기가 빵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가 질 좋은 흙과 풍요로운 곡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في تشابه بين عمايل الفخار وعمايل العيش. الاثنين بنعجنهم وبنحط ميه. احنا في العيش بنعمل دقيق بنعمل تراب وعليه ميه وبنعمل عجينه. بالنسبه للفخار احنا بنعمله وبنحرقه. بالنسبه للعيش بنعمل العجينه. 차이가 있다면은 토기는 건조 과정에서 크기가 10% 줄지만 빵은 발효를 통해 2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거대한 가마는 뜨거운 열을 가두어 한꺼번에 수백 개의 그릇을 구울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마의 원리에 착안해서 새로운 빵 굽기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반죽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빵틀을 만든 것이죠. 자, 바로 이 토기가 고대 이집트의 빵틀, 배짜입니다. 약 4,500년 전부터 사용했던 기록이 있죠. 직경은 35cm, 아래 위 뚜껑까지 높이는 70cm에 이릅니다. 불을 피운 뒤에 발효시켜둔 반죽을 올립니다. 이제 이 새로운 빵틀이 가마솥 토기처럼 빵을 구워줄 것입니다. ان احنا الاناء بيتكون من جزئين قاعده وغطا. الغطا عشان يحفظ السخونيه جوه وبيعمل كانه فرن بحيث العيش يستوي من تحت ومن فوق. 인류 최초의 발효빵입니다. العيش المخمر اللي اكتشفوه الفراعنه وعملوه عندهم ان دي حاجه خاصه بيهم ومميزه لهم جدا. بالنسبه لي حاجه مثلا زي الاهرامات. Good. 이 부푼 빵 한 덩어리가 거대한 피라미드와 파라오의 권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빵의 천국은 프랑스입니다.
빵은 프랑스에서 달콤한 디저트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렇다면 이 황홀한 빵 천국에서 빵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 크루아상입니다. 로랑 듀세는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의 크루아상 장인입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30분간) 발효시킨 반죽에 버터를 넣습니다. 반죽 무게 약 절반 정도 되는 양이죠. 버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사방을 감싸고 얇게 밀어줍니다. 약 7mm 두께가 되면 반죽을 3번 접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죽과 버터가 켜켜이 얇은 층을 이루어서 크루아상 특유의 부드러운 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서늘한 곳에서 20분간 숙성시킵니다. 숙성이 끝난 후엔 본격적인 모양 내기가 시작됩니다. 성형을 마친 반죽은 계란물을 발라서 1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섭씨 200도 오븐에서 15분간 구워주죠. 자, 이제 오븐 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의미하는 크루아상. 겹겹이 27개 버터층이 부풀어 오르는 모양은 활짝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킵니다. 이 빵이 탄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버터를 넣는 조리법은 크루아상이 최초입니다. Alors, un bon croissant, ça doit être un croissant qui est feuilleté, qui est croustillant et qui ne doit pas être très gras. C'est-à-dire que quand vous mangez le croissant, vous ne devez pas avoir le beurre qui coule ou quelque chose de très gras à l'intérieur. Par contre, la croûte doit être très croustillante et la pâte très feuilletée. 버터결이 살아있는 가벼운 질감의 빵.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빵을 통틀어 페이스트리라 부릅니다. 프랑스 제빵사들의 뛰어난 창의력이 빵의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빵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권력의 도구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는 강력한 통치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 간의 잦은 내전과 분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큰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중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죠. 황제에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검투사 경기입니다. 황제는 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경기가 스펙타클해질수록 군중의 열기는 뜨거웠고 이로써 황제는 막강한 통치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그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성별, 나이,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했고 경기는 무려 500년 동안이나 계속됐죠.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검투사의 운명은 바로 그들 손에 달려 있었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황제는 미리 준비한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빵이었습니다. 공짜빵은 로마 황제가 민중의 환심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40kg이 넘는 빵이 지급됐고 그 수혜자는 무려 30만 명에 달했죠. 로마 인구 100만 중 30%가 공짜 빵을 먹은 셈입니다. Pane era in età romana il valore alimentare primario. Quindi gli imperatori, se volevano ingraziarsi la popolazione, cioè fare bella figura, fare un po' di marketing, regalavano pane ai cittadini della città di Roma, cioè era una donazione che veniva fatta proprio ai romani della città di Roma. Da questa pratica è derivata l'espressione molto nota panem et circenses, cioè (30만) 로마 시민의 빵 배급이 가능했던 비결, 해답은 바로 화덕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대규모 화덕을 갖춘 제빵소가 다수 존재했고 하루 수천 개의 빵을 생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방식 그대로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덕 내부를 섭씨 300도까지 뜨겁게 달군 뒤에 수출 모두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반죽을 오븐 속에 넣습니다. 긴 삽이 쑥쑥 들어갈 만큼 화덕은 깊고 넓습니다. 화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최대 100개 이상의 빵을 구울 수 있죠. 어떻게 불을 모두 빼버린 화덕에서 이렇게 많은 빵을 구울 수 있을까요? 화덕은 불이 아닌 열의 과학입니다. 천장과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과 전도열로 빵이 익는 것이죠. 그 덕분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열의 과학으로 탄생한 획기적인 빵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빈민의 음식으로 시작된 피자는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오늘날 세계인의 요리가 되었습니다. 연간 판매되는 피자는 50억 개, 고대 로마의 빵이 현대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빵 한 조각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이틀째. 카라반 컷시 푸숨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을 찾아서 이토록 멀고 험한 길을 나선 것일까요?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다였던 이곳은 700만 년 전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사막이 되었습니다. 소금 벽돌 한 덩어리의 가격은 약 300원. 도시에 가면 10배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금을 캐려면 식사 시간도 아껴야 하죠. 푸숨의 오늘 점심은 암바샤입니다. 티그리족의 전통 빵입니다. ትግርኛ ውግዓኒ እዚ ብጣዕሚ ጉልበት ወሃቢ እዩ ጉልበት ጣይታ ተኮይና ትደክም ዕፅፍ ዕፅፍ ኢኻ እዚ ጉልበት ኣለዎ እዩ እዚ ዋላ ልዓቐብ ሩጥሩጥ ደርደ ቀልጥፍ ተይለኻ ብጉያዕ ይሒዝ ጉልበት እዚ ጉልበት ስለለዎ 각지에서 모여든 소금 카라반. 식사는 대부분 빵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빵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마다 먹는 빵이 다르기 때문이죠. 티그리족은 암바샤를, 아파르족은 울퉁불퉁한 모양의 고고빵을 먹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거칠기로 유명한 아파르족.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제빵사이기도 합니다. 알리가 빵을 만듭니다. 우선 사막에서 캐온 소금을 깨끗이 씻어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돌덩어리를 불 속에 넣어 달굽니다. 고고빵 조리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바로 이 돌덩이가 빵을 골고루 익히는 아파르족의 노하우입니다. ما لقى ما انا فخو الفرق ما معنا ما معك الناس بس ده ما مسبي معرض كتير بس نتكلم هنا الفرق هذا 고고빵은 아파르족을 닮았습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속은 아주 꽉 차 있죠. 반면 암바샤는 아주 여성적인 빵입니다. 잘 숙성된 반죽에 섬세한 무늬를 새겨서 만들죠. 한 집단의 특성과 문화를 보여주는 한 조각의 빵. 어떤 빵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빵 인류의 창의성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의 빵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일본인들. 이들에겐 독특한 개성의 빵이 있습니다. 달걀이 듬뿍 들어간 카스도스입니다. 카스도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빵 카스테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달걀과 설탕이 귀했던 600년 전 카스도스는 탄생했습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말랑말랑한 한입 크기의 빵. 설탕 시럽에 푹 담근 것도 모자라 설탕의 버무리입니다. 달콤함에 극치죠. 과거 일왕의 진상품이었던 카스도스는 서민은 맛볼 수도 없는 진귀한 빵이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서양인의 주식인 빵이 동양에서는 호사스러운 디저트가 됐습니다. 빵은 문화권에 따라서 독특한 모양으로 진화했습니다. 납작한 빵, 플랫 브레드의 세계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인도 대륙까지 전 세계 18억이 플랫 브레드를 먹습니다. 굽는 방법도 나라마다 독창적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ஏன்னா இப்போ வந்து காத்தடிக்கும் பொழுது புரோட்டா அங்கேயும் இங்கேயும் கிராஸ் இப்படி இப்படி இப்படின்ட்டு போகும்.
یه ساعت دیگه نمیشه بخوری داغ شو بخوری 생김새와 모양은 달라도 이젠 빵은 세계인의 양식입니다. 만약에 삶의 일부인 빵이 없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일강 서쪽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골짜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공동 우물의 흔적입니다. This well, which may be about originally 30 meters deep or so, supplied the village with its water supply on a daily basis. It had a spiraling ramp that went down to the water level. 3000년 전 파라오는 도굴꾼들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신전 건설에 동원됐던 노동자들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까닭은 당시 이곳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 죽은 왕의 음식 저장고인 장제전 신축 현장. 섬세한 벽화를 꾸미는 내부 공사에 전문 도공 모세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인이었지만 이곳에서 노동은 쉽지 않습니다. 잦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죠. 그의 월급은 밀가루와 빵. 그러나 지난달에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They were paid in foodstuffs, in kind, and bread was, of course, a major staple of their diet. When the government, for whatever reason, didn't have the means to pay them, then we have evidence that there were strikes against the government by the workers. In fact, in the reign of the King Ramesses III, there is evidence of in his 27th year of an actual strike where the workers stopped work in the tombs and protested against this situ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A record of a first food strike in history, so to speak.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모세와 동료들은 밀린 빵을 받기 위해 신전의 관리들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는 배가 고프다, 빵을 달라. 당시 이집트에서는 중간 관리가 월급을 빼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빵을 얻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빵 파업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000년 후 이집트는 다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취재진의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듯했고 곳곳에서 혼란의 흔적이 목격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혼돌의 발생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밀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이집트.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는 대신 빵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국제적인 밀 흉작으로 빵값이 폭등하자 이집트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빵값 조절에 실패한 정부의 민중은 분노했고 마침내 문우한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수천 년 전 그랬듯이 빵은 인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창의성으로 놀라운 빵의 세계를 이룩한 인류. 이것이 빵과 함께 해온 인류의 역사,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